그 더러운 노숙자를 가게에 들여보내서 해고됐어. 여기가 더러워져서 너의 존재가 공기를 더 오염시킬 뿐이야. 그냥 당장 집에 가버려. 고급 브랜드 밖에서는 설명할 틈도 없이 매니저한테 쫓겨났어. 뉴욕 5번가 거리에 있는 가게에서 나는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다음날 사직 절차를 마치러 갔을 때 뒷방에 있는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어제부터 지저분한 늙은이가 5번가에서 어머니의 교회 아파트로 가는 동안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충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의 이름은 마이클 존슨입니다. 저는 27세입니다. 3개월 전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급 패션 브랜드인 조어지 레이의 5번가 부티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급 패션 브랜드의 전자상거래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사소한 분쟁 끝에 재배치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으로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내 야망은 항상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하는 것의 이점은 엄청납니다. 그것이 표준이 되기 오래전부터 항상 이점만 있다고 느꼈습니다. 요즘은 엄마와 함께 전국의 여러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이나 만화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왠지 패션에 대한 집착이 이상했습니다. 약간의 사투리가 있는 옷을 좋아합니다. 독특했지만 그 당시 시골 마을에서는 잡지가 있었지만 거기에 실린 옷을 지역 상점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야 마침내 온라인으로 옷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약간의 용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산 스타일리시한 티셔츠를 아직도 옷장에 간직하고 있어요. 시골에서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잡지에 실린 진짜 옷을 파는 커머스 사이트는 신의 선물이었죠. 그 시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회사에 제의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면접 볼 때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브랜드의 모든 사람들은 해외에서 살았던 일종의 눈에 띄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디자이너이거나 그들 자신이 모델처럼 보입니다. 사회 상류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처럼 조용한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패셔너블한 상류사회 분위기를 강조하고 직원들은 전자상거래 부서 뒤에서 일할 때도 스마트하게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갈 때 옷을 잘 입고 창의적인 액세서리를 사용했습니다. 사무실로 패션을 좋아하지만 옷을 사는 것 외에는 돈도 많이 벌지 못해서 지갑이 힘들죠. 과거의 마이클에 대한 반응으로 살 곳을 선택하는데도 무리를 뒀어요. 이제 일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난 자유를 누릴 거예요. 나에겐 나만의 기술이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시겠지만 일자리를 구했을 때 엄마를 위해 뭔가 친절한 일을 하려고 대도시 뉴욕으로 데려왔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옆에 있어 도와주고 싶었는데 엄마는 나와 같은 지역이 아닌 뉴욕 교외에 저렴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아빠가 남긴 말에 따르면 엄마는 항상 예산의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타입이셨어요. 내가 기억할 만큼 나이가 들기 전에 집에 왔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헤어지지 않은 동안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냥 놔두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가 저 바깥 어딘가에 가끔 돈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변덕스럽지만 항상 산발적이야.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간호학교로 돌아가 학위를 받고 진료소와 외딴 곳에서 일하면서 나를 혼자 키우셨어. 엄마는 공식적으로 아빠와 이혼한 적도 없고 아빠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외딴 곳을 선택해서 핵심이었으며 그가 그녀를 찾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뉴욕으로 이사한 후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후에도 그녀를 괴롭힌 것은 단지 그의 무책임과 극단적인 낙관주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모른다. 그런 가벼운 사람이 우리 실용적인 엄마와 잘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이클, 가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조금 생각나게 해준다. 우리 엄마는 가끔 나에게 좀 더 절제하라고 투덜대곤 했다. 꽤 좋은 모친 관계인 것 같아요. 부티크 판매원이 된 이후로 제가 그 사람과 어떤 면에서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출근 전에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뿐만 아니라 고민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일할 때도 고객 앞에서 우리 브랜드의 한 벌은 꼭 입어야 하고 매일 같은 옷일 수는 없습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옷 계획을 많이 세워야 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키가 너무 큰 아이템이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실제로 나에게 맞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싸이 전자상거래 부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한심하게 중얼거릴 수 없지만 기회는 전 부서로의 복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부서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4개월 전 옷차림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던 즈음에 토마스 앤더슨 전자상거래 부서장이 대담한 발언을 했습니다. 총회 AI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로 인해 개별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지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에 동의한 직원들이 짜증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 부서는 회사 내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더 매력적인 부서에 합류할 수 없어 마지못해 그곳에서 일했던 개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끄는 대로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덜 일하기 위해 판매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는 항상 존슨 씨의 관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의류산업의 침체를 고려할 때 AI를 구현하면 비고객과의 인간 상호작용에만 의존하여 인건비를 줄일 수 있거나 고객이 아닌 사람과의 상호작용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는 기술을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매장을 방문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자 등에게 보여줬는데 얼마나 세심한 고객 서비스가 재구매를 늘렸는지 보여주었지만 관리자는 데이터를 진지하게 보거나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논리적 주장을 가지고 AI 구현과 자동화를 옹호하는 설명에 저는 인간적인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계속 옹호했습니다. 토론 중에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실행하면 업무량이 줄어들고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날 회의가 끝났고 그때부터 부서에서 폐 취급을 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나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관련 문서를 정리하고 배포했습니다. AI의 현재 한계와 고객 피드백 인쇄 내 문서는 항상 읽지 않은 채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상사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토마스 앤더슨에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각 부서 및 상위 직급의 관리자들이 모여서 제안을 했습니다.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제 얼굴에 진흙을 바르려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선생님, 휴먼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AI 구현을 고려할 시간이 정말 충분합니다. 쓸데없이 반대하기보다는 그냥 훌륭한 교육도 미모도 없이 그냥 AI 구현에 임하는 게 어때요? 적어도 순종만이라도 해주세요. 매일매일 매니저에게 간청했고 매일 그는 저를 질책했는데 어느 날 앤더슨 씨가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존슨,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내일 이사회에 가세요. 그 순간 운이 좋지 않나요? 저는 제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느꼈고 감동받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휴먼 서비스 없이는 업계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의류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도 개인 간 상호작용입니다. 제가 회의에서 열정적으로 논쟁하기 시작했을 때 앤더슨 씨가 저를 방해하고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서에 열정적인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스미스 씨는 당신의 기대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스미스라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급 매장에서 고객과 교류하는 사람의 예상대로 영업부서의 책임자였습니다. 에마어 스미스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회사의 최고급 옷을 입고 우리 브랜드의 모든 품목을 입고 있으며 그의 옷은 수천 달러에 달했을 것입니다. 스미스 씨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잔선히 당신이 여기서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가 옷가게에서 고객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성처럼 아름다운 매장을 가진 권위 있고 멋지지만 때때로 우리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고객을 유치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들이 여기에 오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들이 우리 옷을 사주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고급 고객만이 우리 브랜드를 입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정책은 많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의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경영진의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식은 용납될 수 없지만 에마어 스미스와 같은 다른 경영진은 갑자기 이 입장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앤더선 씨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잔슨은 우리가 저예산 브랜드가 아니라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개념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 고객은 선별적이며 특히 온라인 쇼핑객을 경계합니다. 인터넷 판매를 원하는 저소득층 개인에게 음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우리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오로지 재고 정리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거기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간신히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직원 자부심은 있지만 고위 경영진은 전혀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엄선된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는 강한 엘리트주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류 회사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믿었던 꿈은 이런 의미에서 잡힌 환상이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거기 서서 내부 인터뷰를 위해 당신을 이 회의에 초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전자상거래 부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객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도 영업부서의 에마어 스미스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마어 스미스라고 하셨는데 앤더선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끔찍한 말을 하고 확인을 위해 스미스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잔슨 당신의 이름은 마이켈 맞습니다. 조어지 레이 그리고 미치는 그렇게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채용할 때 우리 옷은 외모를 보완하지 못해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비판매 서비스 역할에 탁월하다면 모범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채용된 사소한 진짜 이유를 깨닫고 영업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절망감과 그 당시 이적에 대해 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강해지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전자상거래 부서에 머물 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영업부서에서 특히 프라임 소매점에서 편안함이 부족했고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동료들과 고립되어 최악의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이 가게 영업사원들은 모두 연예인 같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고립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잔슨은 비판매 상호작용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에게 최소한의 것을 가르치지만 고객이 에마어 스미스는 냉정하게 인정한 동료들을 소개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종사할 때는 몰랐지만 매장에서는 분명히 거만한 서비스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직원이 빨리 앨은 고객의 신발 가방과 액세서리를 평가하여 첫날 브랜드가 아닌 다운 재킷 운동화와 구겨진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입은 엄마와 아이가 들어왔을 때 모든 동료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존슨 스미스 씨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을 꺼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 특정한 것을 찾고 계십니까? 엄마와 아이는 내 접근에 움찔했습니다. 아, 그냥 검색하는 중입니다. 앞창에 있는 드레스에 관심이 있었는데 드레스가 사랑스럽네요.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스미스 씨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부인. 안타깝게도 그 품목은 방금 전에 매진되었습니다. 귀하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방문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옷이 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급히 가게를 나갔고 다른 옷도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나는 스미스 씨에게 말했지만 고객들처럼 뒷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즉시 거절당함. 재사용 가능한 가방은 누군가가 우리 옷을 입고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끝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방문해주세요. 에마어 스미스 RE를 가르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았지만 다른 유형의 고객 서비스는 나를 혼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마지못해 불행하게도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어려운 현실을 알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브랜드를 떠날 수 없었으나 부서 변경은 불가능해 보였고 복잡한 심정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당신을 영업사원으로 삼고 싶어서 아침마다 옷을 고르고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어느 날 평소 불만을 품고 일을 하다가 5번가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한 노인이 입구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브랜드와도 닮지 않은 너덜너덜한 찢어진 옷을 입고 추운 날씨에 맨발에 샌들을 신은 그 안에 있는 이 노인이 틀림없이 스미스 씨로부터 질책을 받을 텐데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 노인이 막 돌아오려고 할 때 입구로 다가갔다. 문 열어 문 손잡이를 눌렀어. 안녕하세요. 길을 잃었나요? 가게 밖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조지를 찾고 있어요. 분명 조지일 거예요. 이곳이 바로 그 노인의 손과 얼굴이 노인의 손과 얼굴처럼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그렇군요. 조지 레이입니다만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제가 착각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비밀이지만 저는 조지의 지인입니다. 그 노인이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우리 브랜드 수석 디자이너를 안다고 하더군요. 돌려보내면 무례할지도 모른다고 망설였습니다. 옷은 형편없었지만 말투는 일관적이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노인을 가게에 들여보냈어요. 동료의 눈은 즉시 분노로 가득 찼어요. 우리 남자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라인이 완전히 개편되어 이제 좀 더 캐주얼해졌습니다. 오벨트용 가죽의 원산지가 바뀌었습니다. L라인의 모델도 커졌습니다. 노인이 빠르게 매장을 돌아다니며 각 제품에 대해 길게 설명하면서 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미 이 노인을 지나쳐간 댓글에 대한 설명은 깔끔해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20분 후에는 노인의 진행을 멈추려는 듯 스미스 씨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스미스 씨의 말에 대해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스미스 씨는 연결이 부족한 것에 대해 부드럽게 사과하고 노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노인이 손을 흔들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때 스미스 씨는 고정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아드나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그 더러운 노숙자를 가게에 들여보낸 당신은 해고됐다. 이곳은 더러워졌다. 당신의 존재는 공기를 오염시킬 뿐이다. 그냥 지금 당장 집에 가세요. 설명할 틈도 없이 쫓겨났어요. 뒷방 동료들이 개인 소지품을 다 건네주고 번화한 5번가 한복판에 서 있는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거든요. 하루가 지나면 건조하고 추운 하늘이 조금은 평온해졌습니다. 나는 해고당했지만 여전히 격식은 필요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세심하게 차려입은 옷을 입고 가게 뒷문으로 들어오는 회사로 바로 향했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위협적인 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씨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해고 절차를 공식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귀찮은 일을 할 힘이 없습니다. 해고 절차를 올바르게 처리하더라도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동안 매니저의 개입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뒷방에서 여자 동료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모두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스미스 씨와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파리 출신 글로벌 브랜드 데이비드 케이는 수석 디자이너 데이비드 잔선의 실종으로 인해 해고를 발표했지만
잔선은 제5번가에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제출과 함께 표시된 짧은 비디오 클립에는 어제 노숙자로 보이는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데이비드 K는 고급입니다. 소비자 통계 측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브랜드 스미스 씨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데이비드의 몰라 K 수석 디자이너가 노숙자로 변했습니다. 하하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잔선 이 재미있는 전개를 생각하면 다행이군요. 제가 해고 절차를 적절하게 처리할 테니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하세요. 나는 5번가의 혼잡한 거리를 지나 집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노인의 정체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디자이너라면 디자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전화벨이 울렸다는 생각에 넋을 잃었다. 그것은 보낸 이메일이었다. 엄마가 오늘 밤 자기 아파트로 놀러오라고 하셔서 바로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그 집에 있던 손님이 그 노인이었어요. 안녕 아들. 그 노인은 손을 들고 쾌활하게 나를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체념한 표정. 나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머릿속 혼란과 싸우느라 말문이 막혔다. 1시간쯤 지나서 나는 어머니와 노인의 말을 거의 다 듣고 상황을 파악했다. 이 노인은 데이빗 존슨이 어제 내 진짜 아버지였다. 옷차림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 보였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직후 60대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를 떠나 파리로 날아가 원래 디자이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백화점 의류 판매원이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음 해에 저와 함께 도착하고 곧 결혼했고 그는 파리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탄생이 위대한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지만 어머니는 그가 무책임하게 자신의 꿈을 쫓는 동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데이비드 존슨이 파리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빠르게 유명해지기 시작한 그 사람은 어제까지 한 번도 어머니와 나를 만나러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돌아왔습니까? 이유는 이기적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족뿐입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듯이 그는 처음부터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아버지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브랜드인 데이비드 K가 럭셔리와 고품질에 중점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좀 더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했지만 브랜드 경영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캐주얼하게 디자인한 옷이 명품으로 변한다니 이상하다. 내 옷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팔린다. 내 디자인을 입혀준 사람들에게 고마웠고 괜찮다고 생각했다. 수십 년 동안 반성했다. 그는 동의하지 않는 경영진과 타협했지만 결국 그해 그들은 브랜드를 고객을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속물적인 라벨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선택한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가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나만의 브랜드 말도 안 되는 맞다. 어제 데이비드 K가 발표한 해고 이유는 사실 달랐다. 나의 아버지 데이비드 잔선은 6개월 전에 해고되었고 그 이후로 하염없이 방황하다가 마침내 어머니와 나를 기억하고 돌아왔지만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 우리를 발견한 그는 결국 돈이 떨어져 노숙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익한 노숙자와 친구가 되어 3일 동안 그를 도왔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아파트와 제가 일했던 가게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아버지가 조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제 조지 레이를 찾아보니 아버지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단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찼지만 나는 브랜드가 고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신념을 존중하게 되었고 지금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마이크를 찾은 후에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끼어드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절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떠나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가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는데 제가 실업자라는 걸 기억하고는 제게 허락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가 내 아파트에 장기간 머무르시는데 방해가 된 걸 알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가 미안하지만 나도 잠시 여기에 머물 수 있을까요? 해고를 당했는데 어제 어머니가 입을 벌리시더니 말을 멈추시더니 다음 순간에 터지셨어요. 눈물이 나고 너희들은 너무 무책임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버지와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다. 무책임하게 살 생각은 아니었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마 아빠와 나는 비슷했을 것 같다. 왠지 아빠는 오늘 밤은 내 아파트에 묵으러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낯선 사람으로 알고 있던 남자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 아빠와 함께 식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한 지 일주일 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엄마를 아빠를 울게 만들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새 직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 나도 아빠 다시 의류업계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들 나도. 우리는 아빠와 함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커머스 사이트에서 옷을 팔면서 함께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매장을 살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한 기지로 저렴하고 넓은 곳을 사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어머니 아파트에 가서 우리 둘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아파트를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곳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고 대신 아버지가 갈 경우 선언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기 위해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남겨둔 다음에는 정원 뒤편에 있는 페라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얘기해 볼게요. 공간이 클수록 좋습니다. 아빠는 장사가 안 되더라도 큰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부인 흥나는 당신이 여기에 머물게 된다면 당신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시는 그녀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첫 가족 생활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괴상하고 불합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소한 갈등을 일으켰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우호적으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빠와 나는 우리의 새로운 브랜드 컨셉을 위해 캐주얼 버전의 하트 쿠토어를 결정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데이비드와 조어지 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고객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싶은 저의 소망 하트앤드 하트 쿠토어는 프랑스어로 고급이라는 뜻이라 처음에는 모순된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처음 본 게 아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을 존경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끝이 없었고 소재 선택에도 낭비가 없었습니다. 그의 효율성이나 캐주얼 웨어 범위 내에서도 시간을 투자하여 정해진 PR 가격으로 최고의 의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캐주얼하면서도 럭셔리한 옷을 선보이려고 반년 만에 저희 브랜드는 아버지의 명성과 입소문으로 조용히 유명해졌습니다. 아무리 무리한 요구가 있어도 아버지의 옷을 고객의 요청에 연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아파트가 너무 비좁아지자 평판 확산과 잡지 인터뷰 및 광고용 의류 제공 기회가 늘어나 고객 만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더 넓은 공간과 새로운 직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나의 이전 직장인 조어지 레이와 나의 아버지의 이전 직장인 데이비드 K가 사상 최악의 실적 하락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자연스럽게 전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 K는 아버지에게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온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약간의 기운을 잃은 아빠, 잠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건 어때요? 아빠가 떠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맑은 초여름에 아빠는 그렇게 허락했어요. 오후 아빠는 파리행 비행기를 탔다. 엄마와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교외에 여러 대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그는 왕복표를 샀지만 실제로는 편도표일 뿐이었다. 나는 엄마의 침착함에 동의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었다. 말 아빠와 함께 일하고 싶었지만 아빠가 떠난 상태에서 최선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데이빗과 조지 짐은 명령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 아파트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동네 옷가게에서 미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빠에게 사표를 냈다. 돌아오지 못한 우리 엄마와 아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 다소 공허한 마음으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살았다. 아침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마당에 있는 알록달록한 나무들 너머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데이비드 존슨의 실종으로 인해 존슨 씨가 어제 5번가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외국인 3명이 아버지 뒤에서 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클, 이 사람들은 오늘부터 지희 김에서 데이비드와 합류합니다. 저는 천재들만 아빠로 데려왔습니다. 해맑은 미소로 소개해준 엄마는 내가 말하는 동안 잠깐 끼어들었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무책임한 엄마는 얼굴을 가리며 울고 있었지만 행복한 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협상하러 파리에 갔다. 수집하러 갔다. 데이비드 K의 부당 해고에 대한 보상과 그가 항상 복구하려고 했던 파산 직전에 회사에서 유망한 직원을 빼돌리기 위해 나는 엄마에게 평생의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은 절대적입니다. 나는 데이비드 K가 계약을 어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는 신입 직원들과 함께 교회의 더 큰 부동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조어지 짐은 우리의 새 브랜드가 번창하는 동안 넓은 집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K와 조어지 레이는 모두 막대한 비드로 무너졌고 데이비드와 조어지 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조어지 M은 추가 확장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이사하든 함께 작업 공간과 시설을 곧 다시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